자, 오늘은 제3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그 다음에 의요 효결, 2. 요건, 3. 효과, 4. 결론. 자, 1. 의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그 다음에 2. 요건, 외원체체인. 어, 외원체체인. 이 요건 1. 외견상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2. 원시적 불능. 목적물 전부의 이행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어야 한다. 3.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채무자가 급부 불능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야 한다. 4. 채권자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5. 인과관계.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 자, 3번 효과. 계약이 무효, 무손불, 계약의 무효,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약의 무효. 자, 원시적 불능인 계약으로 무효이다. 무효인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행의 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실내이익의 배상. 규책 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실내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자,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요거는 가로 열고 시간이 남을 경우 쓰는 것을 고려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외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학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계약의 복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 체결 책임이라는 견해와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검토. 계약 자체가 무효이긴 하지만 계약 체결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의 부수 의무 위반으로 보는 계약 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갖춘 경우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이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경합한다. 4번 큰 4번 결론. 자, 사례에서 결론이 필요할 때 쓸 거 가로했습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갑의 대금 청구권과 을의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자,
자, 2016년 기출 논점 추출형 20점.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 갑 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각 X 건물에 대하여 을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9월 1일) 갑 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 건물에 대하여 갑을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을은 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9월 30일 을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다. 갑의 소유권 X건물이 계약 체결 전날인 2016년 8월 31일 인접한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전부 멸실되었을 경우에 이 매매계약의 효력과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자, 자, 1. 문제의 제기 1. 갑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2. 갑이 불법행위 손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자, 그래서 큰 2번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아까처럼 끝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1의, 그 다음에 2 요건, 외원, 채채인, 그 다음에 3번 효과, 가, 계약의 무효, 실내이익, 손해배상, 무손,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점, 학설, 검토. 자, 사안의 검토에서 건물 멸실을 확인하지 않은 건물 멸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갑의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을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 2번 건물 멸실에 대하여 갑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갑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끝. 자, 기본사례 6번 논점 추출형. 자, 기본사례 6번 논점 추출형. 2016년 9월 1일 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을은 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9월 30일 을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갑의 소유권 X건물은 전날 갑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로 전부 멸실된 상태였다. 갑과 을이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자, 1. 문제의 제기 1. 갑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가지는가가 문제된다. 2. 갑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그 다음에 큰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아까처럼 1의 의요요결 의, 그 다음에 요건 외원 채채인. 자, 3. 효과 무손법 계약의 무효, 그 다음에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3번 사안의 검토.
1. 건물 멸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갑의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을은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건물 멸실에 대하여 갑의 과실이 있으므로 갑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경합한다. 자, 예상 단문.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큰 1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적용 여부. 1. 문제점. 계약 체결 행위조차도 없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 계약 체결 행위가 있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계약 책임설, 불법행위 책임설. 3. 판례. 불법행위 책임, 가로열고 학교법인 사무직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채용 불가 통보. 4. 검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한다.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판례는 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2. 요건. 요건. 의회원 채채인.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죠. 1, 2, 3, 4. 계약의 체결을 믿을 만한 행위가 있을 거. 그 다음에 2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해 계약 체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쌍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가 있을 거. 자, 3번 계약 체결을 하였어야 할 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 4. 상대방은 이미 이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일 거. 이거는 응용해서 요거는 요건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외원 채채인을 응용해서. 자, 3번 효과. 1번 계약의 불성립. 자, 2번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자, 3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 문제점. 나, 학설, 다, 검토, 판례. 자, 판례는 1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볼 때 계약 자유의 한계를 넘는 불법행위다. 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자, 그래서 본 문제는 뇌피셜상 출제 가능이 희박하다. 이유는 판례는 민법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외에 계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과실의 경우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의 과실의 경우와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는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겠습니다. 다만 535조 다만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요거 이렇게 한번 할게요.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대해서. 자, 계약 교섭의 주당한 중도 파기 약수정인데 이거 한번 참고를 하세요. 1번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의 법적 성질. 1. 학설. 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접촉의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학설이 있다.
2번 판례. 판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534조의 원칙적 불능의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계약자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자, 2번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의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계를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이익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 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금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상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네, 잠시만요.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 양반 거 요거 지금 뭐야 조민기 민법 요거 한번 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한번 쭉 볼게요. 참고로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약수령의 1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2번 법적 성질. 계약 책임설, 불법행위 책임설, 법정 책임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의 경우를 불법행위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자, 3번 적용 범위. 1번 계약 체결 준비 단계,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3번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1번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 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접촉의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2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의 고지 의무 또는 설명 의무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자, 3번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제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가로 닫고 1. 요건 기억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니은 불능인 급부를 이행해야 할 당사자는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디귿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효과.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가로 열고 신뢰의 가로 닫고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가로 2번 착오로 취소된 경우 경과실의 착오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자는 학설이 있다. 판례 학교법인이 사무직원 채용 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 합격자 통지와 관련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부당한 정도 파기 법적성을 아까 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지금 그 아까 그 부당 파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계약 교수의 부당 파기간의 약수하시오 40점. 1.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적용 의무. 1. 문제점. 계약 체결 행위조차도 없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 계약 체결 행위가 있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 친구는 이제 그 김묘업 이 친구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적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당 파기. 자, 2번 학설.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체결을 위한 교섭이 계속되었으므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 행위가 없었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립한다. 3번 판례. 학교법인이 사무직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도 여러 번 발령을 미루다가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결하였다. 아까 학교법인 그 얘기죠. 4번 검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기에 피해자가 보호를 위하여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해결한다. 2번 요건. 1번 아까 계약의 체결을 믿을 만한 행위가 있을 거. 이거는 계약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교섭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지 않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계약 교섭에 부당 파기가 있을 거. 계약 교섭 부당한 파기로 인해 계약 체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A1 채취해야죠. 계약 체결하였어야 할 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서운이 무과실일 거. 상대방이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하였어야 할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효과. 1번 계약의 불성립, 2번 신뢰이기 손해배상. 계약의 불성립.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불성립한 계약의 상대방은 이행 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의도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신뢰이기 손해배상.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535조 제1항이죠. 동그라미 2번.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대부분 판례입니다. 자, 3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아까 했죠. 문제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외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학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계약상의 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 체결 책임이라는
계약 체결 책임이라는 견해와 일반적인 주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다 검토.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계약 체결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보는 계약 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경합한다. 라번 판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일방의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자유 한계를 넘는 불법행위가 된다. 판례. 대법원 판례. 동그라미 2번. 계약 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자, 2019년 기출문제입니다. 논점 제시형. 자, 이거는 이제 논점 제시형 2019년 기출 조민기 걸로 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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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출. 을은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그 건립 방법에 관하여 5인가량의 설계사를 선정하여 건물에 대한 설계 시안을 작성을 하는 그 중에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갑 설계사는 이 제안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 등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을은 갑의 시안을 당선자로 선정하였으나 그 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갑과 설계기간, 설계대금 및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당선 사실 통지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에게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갑은 당선 사실 통지 후 설계 계약이 서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를 위하여 준비한 준비비용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40점. 1.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
30점. 2.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문제 1. 문제의 제기. 1.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다투지 않으면 단순히 불법 행위로 보기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이 을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자, 큰 2번.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의 법적 취급, 학설, 판례, 문제의 해결. 계약 교섭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계속 되었으므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접촉의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학설이 있다.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제535조의 원시적 불능의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자, 큰 3번 문제 해결. 판례에 따르면 의뢰 행위는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한 불법 행위에 대한 해당하므로 피해자 갑은 가해자 을에게 제750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문제 2 답안. 문제 제기. 을이 자,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을이 갑의 시한 장선작으로 선정되었으나 갑과 을이 구체적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관 건립의 취소를 통보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큰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1. 의 요건 효과 의요효 이건 그대로 써주면 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2번 요건 외원체체인 외견상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원시적 불능 목적물 전부의 이행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여야 한다. 4. 3.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채무자가 급보 불능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4. 채권자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5. 인과관계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 3번 효과 1번 계약의 무효 원시적 불능인 계약으로 무효이다. 무효인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행의 의미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실내이익 손해배상 규칙 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실내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을 넘지 못한다. 4.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경우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큰 3번 문제의 해결 사안의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의뢰 행위가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문제 1의 물음이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설명하죠. 자, 1번 문제점. 사안의 경우 갑이 총 지출한 금액은 800만 원이다. 이 중에서 얼마의 금액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 2번 손해배상 청구. 자, 1번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2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자, 1번 실내이익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여서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비용은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2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1 판례는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에 비춰볼 때 계약자의 한계를 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다. 가로 2 판례는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자, 큰 3번 문제의 해결. 갑은 응모를 위하여 지출한 300만 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설계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500만 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을 미루었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도 거부한 죄책사가 있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끝.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 정식으로 2번이 되겠고요. 이거를 다음에는 이제 동시에 학습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